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그 이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고 임기 초기에 바로 이야기를 했었지요. 취임하자마자 그의 4대강 살리기 사업단을 발족을 합니다. 단 6개월도 안 돼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여러 절차들을 일사천리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4대강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 댐을 막았습니다. 추가로 5개의 댐을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수지를 100개 가까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유사 이래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22조 이상의 예산을 그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록조라떼라는 말들이 등장을 하고 흠빛 이끼벌레 같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4대강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4대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주 귀중한 4대강의 이 대자연을 잃어버린 또 우리 마음들을 어떻게 또 치유를 할 것인지,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대강 재자연화의 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문명 파괴행위라고 야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 금강 공주에 직접 내려가서 이거는 보수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이 강을 죽였는지, 4대강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책임을 따져 물었는지 앞으로 남겨질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언에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노동단체, 노동계, 농민단체, 여성계, 종교계,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전국인 장애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국 200개 단위 이상, 그리고 각각 개인들 포함해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그리고 단체가 이 선언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한강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쭉 참석자들을 저희가 발언을 하면서 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전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을 살려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 촉구한다. 혹시 기자분들 있으면 자리를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앞에 피켓은 뒤에 이제 흘러야 한다, 살려야 한다, 촉구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손을 팍팍 이렇게 좀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은 흘러야 한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한다, 흘러야 한다. 자, 강을 살려야 한다. 강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 촉구한다. 같이 4대강 재자연화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한다, 흘러야 한다. 자, 강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자, 재자연화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다시 한번 4대강 재자연화 촉구한다 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네, 좋습니다. 저희 낙동강에서 김상환 대표님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오늘 첫 발언이세요. 혹시 이렇게 숨 돌린 틈이 없이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전체 선언 취지에 대해서 낙동강에서 올라오셨습니다. 4대강 계좌라 시민위원회 김상환 고문님께서 우선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훌륭한 날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여기서 모금 택시 탔는데도 누가 지나가는가 계속 다 잡아요. 참 저는 오늘 첫 말씀을 열고 싶은 것이 후한무치의 작태들이 해도 너무 심하다. 결의 핏줄이고 민족의 핏줄인 한국의 중요한 큰 강들을 뻔뻔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법령이 모든 사회적 가치가 그것이 아니올시다 해도 그 일을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패거리들이 지금 방송에서 신문에서 온갖 모임에서 그 4대강의 당위성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국민의 20%도 안 됩니다. 진정한 나라의 기운을 지키고 후세에 전해줘야 될 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에 아니올시다 하는데도 그때 참여했던 이재호, 박형준 이 못된 이들이 각각 방송에서 온갖 짓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난 겁니다. 국민에게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이것을 지켜서 미래에 넘겨줘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다시 작태를 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이 장소는 너무나 역사적이고 훌륭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꼭 지킵시다. 국민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엄청난 40, 50m에 살아야 될 긴다리 새들이 쫓겨난 지가 벌써 숱한 세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알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여러분들은 역사의 큰 줄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서 후손들에게 젖줄 핏줄을 안겨줄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적극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발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가 제가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각 발언을 한 3분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임팩트 있게 발언을 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한 분을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금 낙동강에서 수박 재배를 하고 계신데 피해를 입고 계신 농민입니다. 곽상수 농민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고령군 우곡면 호일이 마을 이장을 하고 있는 곽상수입니다. 저희들은 그 합천보 상류 한 2km 지점에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열리들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수박으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 열리들이 합천보 담수 이후에 최고의 수박이라는 단지가 완전히 그런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과정을 직접 주민들이 8년 동안 겪고 많은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저희들 농민은요 2000년 동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는요 벼농사를 짓고 물이 없는 곳은 과수나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 모든 곳이 물로 끝납니다. 4대강을 만든 당사자들이 지금 농민을 핑계로 고개방을 반대하고 4대강 해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은 하늘의 뜻을 따라 계절에 따라서 짓는 게 바로 농민들입니다. 올려보십시오. 자유는 정확합니다. 2월 19일 우수 비가 왔습니다. 3월 경칩 비 왔습니다.
오늘이春분입니다. 어제 밤새 비가 왔습니다. 절기에 따라 비가 오는데 뭐가 가뭄을 이야기합니까? 농민들 핑계대고 뒤에서 가뭄이라는 말로 자기들 4대강 사업한 면제부를 받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낙동강에서 농사지은 농민들 자존심 대단합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거 낙동강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입니다. 일본에게 나라가 망할 때 낙동강에 사는 농민들이 의병을 하고 만주로 가서 나라를 지킨 운동을 이 낙동강에 사는 농민들이 했습니다. 그런 자존심 강한 농민들을 생양아치로 만들고 그게 지금 현재 4대강을 했던 그 당사자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자기네 순리에 따르는 농민들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장 볼을 헐고 4대강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강 공주 쪽에서 또 지역민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보 진실대책위에 서봉균 선생님 올라오셨습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보에서 있는 공주시에서 올라온 서봉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주 지역은 뭐 아시다겠지만 지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4대강 그 재자연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난 설을 전후로 해서 처음에 정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쪽이 공주보 철거 절대 반대라고 하는 플래카드들을 하나둘씩 붙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일주일이 지나면서 관변단체를 뭐 새마을운동연합이라든지 뭐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러한 그 관변단체들이 정진석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해가지고 공주보 철거 절대 반대라고 하는 플래카드들을 현재 공주시 전역에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긴 해도 몇백 장이 현재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그 공주시 농민회 그리고 공주 참여자치 시민연대 민주단체 협의회 정교조 등 공주 지역의 양식이 있는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주시는 공주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와 공주시 진실대책위원회라는 두 단체가 만나서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명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느냐? 바로 이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현재 공주보에는요, 공주시에는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주보를 세우고 나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뭐 총인이니 뭐 상급순이 사급순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공주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셨던 분들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공주보를 만들고 난 전후에 있어서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 눈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어이가 없고요. 또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게 말이 참 그런 게 공주보기 때문에 공주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공주시 농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쉬운데 공주보는 물론 공주보는 공주에 있기 때문에 공주보지만 공주시 농업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공주에 있는 농업은요 거의 유부천이라든지 정안천 그리고 각 곳에 있는 저수지를 통한 그 지천을 통해서 거의 99% 이상 농업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따라서 공주보를 지을 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공주보 주변 지역은 지하수 변화가 없는 영향권 밖이라고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주보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르고 내린다고 하면 그 4대강 보를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이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횡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당수 농민분들이나 시민들이 사실관계에 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주보 진실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양식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종부세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 때문에 불만한 분들이 누굽니까? 실제로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지금 공주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공주보를 개방하고 안 하고 보를 철거 안 하고 와 공주 농업 용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가짜뉴스에 횡행해서 자기가 실제로 관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해가지고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주가 물론 출발점이 되긴 했지만 우리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진석 의원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보니 또다시 좌파 논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신동아에다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좌파 환경론자들, 우리가 언제 좌파입니까? 강이 무슨 좌파입니까?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또다시 그런 플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주 시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앙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경 종교 쪽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에 구호 한번 더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한다. 흘러야 한다. 자, 강을 살려야 한다. 강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4대강 제자하나 촉구한다. 4대강 제자하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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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간중간 같은 구호를 여러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한국환경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지영선 대표님 자리에 계신데요.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영선입니다. 우선 지난달에 그 환경부 4대강 평가기획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해체하라는 그런 제안을 내놓는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 딱 10년 만에 그리고 그 공사가 완공된 지 6년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 생명의 숲 공동대표로서 그 한국 환경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4대강 공사가 한참 진행되던 그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면서 강 살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억지와 몰상식에 기초를 해서 이 나라의 모든 강을 파헤쳤다는 것은 사실 자연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우리 역사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보는 마음이 정말 괴롭고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좀 많이 늦었지만 그 강을 다시 흐르게 하고 그리고 지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행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 나라의 강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흔들림 없이 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그 4대강 해체를 구체화를 하시고, 그리고 금강과 영산강뿐만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강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대강 재자연화 문제는 5대 종단에서도 다 함께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대표에서 오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이진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종교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종교환경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에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강을 회복하고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 16개 보호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종교인들이 얘기했던 것이 자연과 생명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대강 봉사에 앞장섰던 언론 또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부끄러움보다 먼저 법과 하늘의 두려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훨씬 이전부터 강은 모든 생명들을 품어주면서 모든 생명들이 강에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공간이 탐욕에 사로잡혔던 이들에 의해서 지난 10년 동안 댐과 보에 갇혀서 고통과 신음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개 보를 수문을 열자 그 강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많은 생명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직도 우리 강이 우리 모든 생명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영주댐을 비롯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댐들이 모두 해체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댐과 보들이 해체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강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에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이 곧 정의이고 이 땅에 4대강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또 4대강 공사로 자신의 탐욕을 채운 이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 이 땅의 정의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과 보의 경제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강과 산이 이 강에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 사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이 강에 마음껏 손과 발을 담그고 이 강물에 깃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